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누가 뭐라 해도 청년 시절이겠지요. 원불교 3대 종법사 대산종사님은 청년기에는 원대한 이상과 포부로 역량을 키우고 큰 경륜으로 큰 일을 경영한 분들을 모시고 본받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청년기에는 누구보다 원대한 꿈을 꾸며 교화에 앞장서 왔고 또 지금은 청년교화에 남다른 애정으로 함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여전히 청년의 삶을 살고 계신 진주교당 제산 이재현 교도 초대했습니다. 제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사님 먼 길 오셨어요. 진주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오셨는데 진주에서 서울은 뭐 자가용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네, 4시간 가까이 되는. 상당히 멀죠. 정말 장거리인데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네. 평소에도 서울과 진주를 자주 오가고 계시다고요? 네, 네. 집이 이제 애들이 서울에 있고 하니까 네. 자주 오는 편이죠. 예, 그렇군요. 사실 장거리 운전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럴 텐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가는 우리 제사님만의 극복 비결이 있으시다고요? 예, 비결보담도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 이제 신조가 일단 출발할 때 안정적인 출발이 필요하다. 그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디스크에 이제 그 바늘 틀어놔 놓고 네. 이제 그 끝나도록까지는 잡념이 없이 그것만 따라하는 거죠. 네. 끝나야 이제 다른 그 네. 생각을 하곤 하거든요. 예. 항상 그러니까 출발 전에 차 운전대에서 출발 전에 늘 네, 기도하는 네. 마음, 예. 염불하는 마음, 그 마음을 딱 챙겨서 출발을 하시는군요. 네. 예. 그리고 장거리를 하다 보면 정말 오가면서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럴 텐데 어떻게 또 극복을 해나가시나요? 이거를 운전하는 분들이 다 그러겠지만 저는 이 여행 간다고 생각하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갑니다. 네. 그런 게 하나도 지운 건 없어요. 네. 그럼 이제 봄 되면은 봄대로 꽃 구경하고 여름 되면은 그 녹음이 우거진 구경하고 가을 되면은 그 여기서 진주까지 가면은 네. 참 경치들이 좋습니다. 네. 그 경치 구경하고 네. 겨울은 겨울대로 설경이 있고 그래서 예. 이 운전에 어떤 그 다른 목적을 가지면 운전이 지겹고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막 가뿐한 마음으로 오늘 여행 간다. 네. 그 생각해서 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항상 운전 전에 마음 챙기시고 또 운전하는 동안은 여유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여행 가듯 그렇게 챙기시는군요. 네. 네. 진주하면 저는 진주 남강이 먼저 떠오르고요. 예.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진주를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태생이 원 고향은 고성이지만 이제 2살 때 그 산청 덕산 그 지리산 바로 밑에 이사를 가가지고 예.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어렵게 마치고 이제 진주고등학교 나오면서 진주서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본 거주지가 진주가 되어 있는데 이 진주가 여러분들 다 보시다시피 전국에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진왜란 때 7만 2천여 명의 그 희생자를 발생시킨 데가 진주성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주성을 사수했죠. 하고 흐르는 난강, 그다음에 진주에서 지리산까지 또 한 30-40분 거리면 되고 예. 진주 자체가 또 사람들도 다 막 그런 대로 인심도 좋고 교육도시고 예. 진주가 이제 대학이 몇 개가 와 있습니까? 진주가 전국에서 대학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예. 예, 학교가 제일 많고. 네. 그리고 진주가 이제 아주 불심이 깊은 도시입니다. 예. 절도 서부 경남의 사찰이 한 1000여 개 될 겁니다. 1000여 개나요? 예.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가지 그 대세계 볼 일은 그 불신 많은 곳에 원불교가 뻗치면은 그만큼 그
교화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큰 곳이 진주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아직 다 네. 못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 나오시는 교도님들 중에서 연세 많은 분들은 네. 원불교 왔다가 네. 또 불교의 그 사찰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 예, 갑니다. 예, 예. 뭐 경계 없이 오고 가면서 또 예, 종교 생활을 예. 하고 계시군요. 예. 그만큼 어떤 종교의 텃밭이고 또 불심이 장하니까 네, 맞습니다. 얼마든지 또 교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기틀이 마련돼 있다. 예, 이제 예, 그렇게 예. 볼 수 있겠네요. 그 서부 경남 예. 교통이나 모든 문화 중심지가 되고 이런 멋진 곳에 사시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일찍이 원불교와 인연이 되셨는데요. 네. 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예. 함께 원불교 또 교도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원불교와는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거예요? 예, 이 원불교의 참 인연은 참 전혀 예기치 않는 인연이죠. 저희 할머니가 네. 23살 때 그 할아버지가 일본을 가시가 그 길로 그 길로 지금도 소식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피등이 때 가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아버지 하나 보고 공부시키고 탁 키워주셨죠. 얼마나 그래서 외아들 예. 연세도 많이 안 되고 67세에 네. 열반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는 뭐 완전히 뭐 하늘이 다 무너진 거죠. 그러셨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우리 큰 이모님께서 원불교 서명교당에 거기 독실한 교도님이었어요. 부산 서명교당. 예, 부산 예. 서명.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셔가지고 행부 그 사정마늘에 한번 이 49제를 한번 모셔보지 않겠느냐. 네. 참고적으로 아버님은 그 보도연맹 하셨기 때문에 아주 절대적으로 종교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우리 절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우리는 일체 못 가고. 예. 그런데 할머니가 한테 좋다고 하니까 네. 그럼 합시다. 네. 해서 49제를 모시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셨죠. 네, 서명교당에서. 예. 그래서 49제 때 우리 가족이 전 가족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49제가 모신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참석한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구타원 종사님께서 동남아 여행을 마치시고 마침 서면에 와서 쉬시면서 네,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 예, 이공주 부사님. 네. 예. 그래서 우리 김대현 교무님하고 인간관계가 좀 깊으신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죠. 그래서 그때 사주교 이제 종제 설법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종제 설법을 구타원님이.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 참 속된 말로 완전히 그냥 몰입이 되신 거예요. 설법에 예. 감동을 받으셨군요. 예, 완전히 네.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전 가족은 원불교 입교를 해서 네. 원불교 교도가 되겠다 하시고 아버지가 86세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97세에 돌아가셨는데 단 한 번 그 우리가 부산에 있으면서 대학 다니면서 그 토요일 와서 일요일 날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 좀 보고 해야 되는데 냉정하게도 딱 법회 네. 시간 되면은 무조건 법회 보러 교당으로 가셔요. 예, 가시고 네. 오늘 서운죠. 그랬겠네요. 예. 근데 이제 아버지의 성품이 솔선수범 외에는 저희들 시키질 않았습니다. 네. 마당을 썰어도 절대 쓰는 하는 법이 없고 자기가 먼저 썰면은 네. 우리가 미안하니까 나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솔선수범행위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딱 그 하고 결심하시고 선포하시고 나서는 전부 모든 우리의 가정 그 의례를 갖다가 원불교식 예전에 준해서 하게 됐고. 네. 명절 때 뭐 예, 제사라든가 명절이고 모든 기제사고 네. 할까 일체 그래서 했고 이제 애들도 그 나면은 우리 애들은 다 호정명이 법명입니다. 네. 출생하자마자 바로 법명을 받았군요. 예. 그래서 참 아버님의 그 일직심은 참 높이 평가해도 네. 좋을 것 같고 우리도 거기에 그 알게 모르게 젖어가지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희들은 참 아버지
어머니를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해지는 것이 네. 그 구타원 이공주 종사님의 설법을 듣고 아버님께서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입교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제사님은 고등학생 시절이라 좀 기억이 희미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예. 전해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대체 구타원 종사님이 어떤 설법, 어떤 내용을 하셨길래 이렇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만큼 와서 보니까 인과에 대한 그 법문인 것 같아요. 네. 아버지가 그렇지 않으면 그 동해실 분이 아니거든요. 아, 인과가 있는 걸 그 당시에 네. 확실히 그 믿음이 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 인과의 수소영령한 이치, 네, 또 예. 생사의 이치 이런 법문들을 예, 해주시면서 예. 감동을 받고 입교를 하셨어요. 제사님은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함께 입교를 해서 네. 교당 생활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교당을 다녀보면서 고등학교 시절에 그 당시 그러니까 진주교당을 다녔을 거 예, 아닙니까? 진주교당. 예, 당시 진주교당은 어땠습니까? 당시의 진주교당은 그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하기 짝이 없죠. 정식 교당도 없고 그냥 방 한 칸 얻어가지고 법회 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초기에.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의성 교무님이 계셨는데 다들 들으시면 어떠실랑 몰라도 이제 이 교무님이 이제 밥 떼거리가 없어요. 끼니를 이제 끼니가 때울 어려웠을 때가- 예, 그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하고 기타의 모든 분들이 이제 얼마씩 가져와서 끼니를 이어가는 네. 그러한 참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군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학생회가 있었어요. 학생회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저는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 가지고 원래 제 성격이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진, 처음에는 세 사람이 모이면은 제가 제 의사를 피력을 못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성격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크게 활동은 못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잘 지내고 이제 교무님이 참 어머니처럼 이제 보살펴 주시고 네. 그런 이제 따뜻함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갔으니까 네. 또 이제 대학 가려고 이제 진학에 대해서 이제 거기 또 열성적으로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제 스스로 좀 한 거는 부산 대학교에 가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대학생회부터 예, 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온 가족이 할머님의 49제 인연으로 입교를 해서 다니면서 우리 제사님 보기에도 가족들이 뭔가 그래도 좀 변화가 생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예. 그거는 제가 가장 주장하는 바가 우리 대종경에도 나옵니다만 가장 행복한 집안이 뭐냐면은 종교의 일원합니다. 무슨 종교든 한 종교를 신앙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종교에 빠지는 생활, 그냥 이 두 가지인데 종교를 위한 종교 신앙이 되면은 이거는 인생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저는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살기 위해서 네. 그게 잣대로서 종교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그렇고 주위의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이게 그 사은사효 3억 8조가 있는데 사은사효는 길로 쭉 깔아놓은 거고 그것 갖고 3억 8조를 하면서 그 규범에 맞도록 인생을 가는 것이다. 네. 근데 그게 종교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절대로 공부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운 네. 결론입니다. 네. 누구한테도 저는 예.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아버님에 이어서 또 제사님 가정이 함께 교도로서 활동하면서 자녀들까지 네. 이런 가족으로 네, 네. 이렇게 함께 이끈 점은 정말 모범적이고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적극 권장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의 김유선 교도님 아내분도 김유선, 예. 김유선 예, 교도님 원불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셨다고요. 예. 예. 제가 이제 그 우스운 이야기를 한번 하면 이제 부산에 처음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서명교당에 이모님이 이제 그 오락해서 갔었거든요. 그 49제를 지냈던 교당. 이제 지내고 나서 예. 이제 그 진주에 있었으니까 이제 부산대학교 가니까 저 혼자 갔죠. 네. 저도 부산에 처음인데 그 당시만 해도 진주 부산은 제가 부산에 처음 갔어요. 시험 치러 처음 안 가고 두 번째 간 거죠. 네. 입학해서 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서명교당의 학생 회원이 한 70명, 100명 정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회 한번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죠. 갔는데 느닷없이 앞에 인사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교무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 사람 이상 있으면 의사소통을 못하는 상황인데 쑥스러웠을까요? 그 하나도 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했는데 지금도 그때 어떤 말을 하고 내려왔는지 네. 몰라요. 근데 그 제가 볼 때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네. 그 뒤에 학생들 반응을 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서면에 이제 본토백에 이제 그 이범상이라고 친구가 있고 조경규라는 두 친구가 있는데 교무님이 이제 두 사람을 소개를 시켜주면서 서면 여기에 교당의 청년회를 한번 결성해봐라. 예. 저는 서면서 활동한 사람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교무님 명의니까 예,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가닥을 이제 서면 학생회를 졸업하고 부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 네. 그다음에 이제 각 교무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 청년이 없었으니까 네. 학생회를 졸업하고 일반 법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이제 교도님들 자제분이나 주위에 가까이 있는 청년들 네. 이렇게 이제 모아서 그냥 청년을 결성한 거죠. 창립을 하신 예, 거예요. 창립을 네. 했죠. 예. 근데 이러니까 이제 총부도 그렇고 원광대학 교수님도 그렇고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네.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산 최초의 예, 최초 청년회 네, 창단이었다고요. 네, 네, 예. 그 이제 뭐 수련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하니까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다른 교단에 오신 분들이 우리도 같이 청년을 만들자 네. 해서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제 이법준 교무님이 부산 교당에 가서 청년을 결성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활동하고 계시지만 건도각 교무님이 초란 교당에 가셔서 청년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사업가로 계시는 이제 황창률이라고 그분이 동래교당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김명택 교무님이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진 교당의 청년을 결성하고. 예. 그래서 삽시간에 10개 교당의 청년이 전부 다 결성된 예. 겁니다. 지금 서면교당을 시작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리 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연합회가 이제 형성되는 거죠. 예. 연합회 이제 결성되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활동만 했지 소위 말해 자금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철안 교도님 중에 한 분이 연세 좀 들어도 우리 연합 회장을 모시고 네. 제가 이제 초대 부회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건도각 교무님이 이제 사무장이 되시고 그래서 둘이서 주로 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들은 저는 부회장만 한 거예요. 이제 간판이 계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해채 이제 회장님이 지금 김법은 회장님. 그러니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 지금 외국 대학 교수 하시던 유수명 교수님이 계세요. 네. 이제 그러자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니까 그럼 이제 뭐 우리가 하자 해서 제가 부산 청년연합회 4대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예. 정말. 됐는데 예. 이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사모님이신 김유선 교도님 만난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셨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김유선 씨를 만난 거는 이제
서명교당에 청년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장인 어르신 이제 그 치산 김치국 점주신이셨죠. 예, 교무님 오셔가지고 이제 보시는데 저도 따님이 계신 줄도 몰랐고 전혀 몰랐죠. 몰랐는데 그때 점을 찍으시는 거예요. 야, 사위로. 저 사람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직장에 이제 졸업하고 직장에 있으니까 이제 다산법사님이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이 계신 거예요. 네. 둘이 결혼시키면 어떻겠냐. 네. 뭐 아버지가 뭐 어른들 좋다고 하면 좋으신 거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네. 결혼을 했는데 참 결혼을 잘 했죠. 예. 왜냐면 그 어려움을 네. 그 누구라도 어려운 시기가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데 그래도 뭐 외가에서도 아주 그 원불교 외할머니도 원불교 아주 그 뭐 그렇죠. 열성적으로 하시는 네. 분이고 또. 하니까는 그게 이제 다 뿌리가 근거가 돼가지고 애들 혼자서 다 키우고 네. 모든 그 불행을 자기가 안고 견뎌줬으니까 저도 재기가 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죠. 예. 그 파란만장했던 경계는 이제 또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제사님 앞서 그 이런 가족이 되어서 가족이 함께 공부하고 또 이 회상에서 서로 혈연이 되고 법연이 된 얘기와 함께 여동생 되시는 분도 네. 교무님이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그 흥타운 그 이시연 교무님은 지금 이제 창원교단에 지금 교무로 계시죠. 창원교단. 예. 계시는데 이제 그 이 우리가 그 창원교단이 굉장히 어려울 때 부임을 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빠니까 이제 걱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 큰 교당에 그 교무가 별로 아직까지 그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큰 교당에 오락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겠나. 잘 돼 가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올 필요가 있나. 영향을 한번 발휘 해보소. 해서 지금 예. 창원교당이 거의 정상화가 예, 그렇죠. 다 됐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그것이 이 참 불행 중 다행히 이제 그 우리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네. 그 인고를 아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그러니까 막내 동생일까요? 예, 막내 동생. 예,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 12살 차이. 12살 차이. 그렇군요. 한 띠가 넘어가죠. 네. 사실 점주신을 한다는 게 뭐 쉽지 않은 예. 일인데 막내 정말 꽃 같은 우리 막내 여동생이 출가의 길을 간다고 그랬을 때 오빠 신경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찬성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애들도 둘 다 아직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이 결혼이 뭐 누구 말에 따르면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하는데 그래서 저는 참 그 길을 잘 택해서 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그냥 가는 것보다 이 사회 경험을 하고 네. 전무 출신을 하니까 어지간한 그 경계는 넘어설 수 있다고 제가 그렇죠. 마침 예. 다음에 보겠지만 자신하고 우리 또 있는데. 교도님들의 심정도 누구보다 네, 또 예, 잘 바로 헤아릴 그 수 점입니다. 있고 정말 온상에 큰 게 아니고 그냥 노지에 크다가 네. 그 올라가면 어지간한 비바람이 안 들립니다. 예. 네, 누구보다 또 든든한 이 제사님, 오라버니가 계셔서 우리 흥타원님이 또 열심히 교화 활동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의 활동으로 잠시 또 돌아가겠습니다. 청년 시절 진주교당에서 입교를 하시고 이제 학생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 뭐 앞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 환경은 열악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또 학생회 활동을 하셨고 우리 제사님도 함께 몸담고 활동을 하셨어요. 그 당시 좀 기억나는 일들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런데 이 청년회가 지금 이제 저한테 반론을 제시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청년회의 개념이 옛날 개념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문자 그대로 청년 대학생이 아닌 네. 제가 제일 어려웠던 점이 그거거든요.
그 이제 청년 회원들 그 구성 요소를 보면은 국졸도 있고,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대학생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을 입교를 시키나 놓으면은 이 사람 무시하려고. 내가 대학생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 중화시키 가지고 네. 한 단체로 끌고 나간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러셨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 요즘은 그 호활 청년회를 가면은 대학생들, 그것만 지금 이제 타깃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저는 그거는 앞으로 조금요 그 지향이 돼야 되지 않나요?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하고, 네. 그때 대학생 연합회가 있었으니까 그건 하고, 일반 우리 교당의 청년회는 누구라도 네.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고, 네. 우리 이제 교무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교무님들이 참 우리 많이 애껴주시고, 그 저기 그 경남교당, 그때는 경남교당인데 그 이제 이경순 법사님, 그 향타원님, 네. 그 항타원, 예, 항타원 종사님. 예. 예. 그 어른들은 우리 가면은 예. 발꼬락 나고 하는데도 하고 안 안아서 하시고, 자기 안방에 네. 그 청년들 뭐라도 챙겨주시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겠지만 그저 각타원님, 그 장경진 목사님. 예. 그분이 교무님이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서 앉으면은 메뚜기 때하고 똑같습니다. 메뚜기 때. 근데 그 교당에서 그렇게 내줄 네. 예력이 안 돼요, 다들은. 네. 그래서 우리 연합회 하면 제일 어려웠던 것이 연합회를 한번 하고 싶은데 교당에서 다 싫어해. 그러니까 죽으라도 이제 향타원님 계신데 거기 하고 우리 서명교당하고 네. 초량교당하고 네. 그 세 군데 정도가 주로 이제 뭐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연합회를 하면 한 200명 정도. 200명.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늘 푸념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 많은 청년 교도들이 늙어서도 다 지금 다 될 텐데 도태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제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분들을 다시 네. 모으는 거. 응집을 하는. 예, 모으면 네.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꿈이 그겁니다, 지금. 네. 예. 그 그래서 꿈 이야기. 이분들은 예. 설명이 필요 없고 청년을 키워야 된다는 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 제사님이 꿈꾸는 일이 또 뭐 이루어질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 그렇게 청년회를 이제 창립을 해서 막 활성화시킬 때 사실 뭐 바깥으로는 막 활성화가 되지만 그 활성화 되도록까지에는 그 내면에 끝없이 노력하고 공들이고 챙기고 그랬던 우리 제사님 비롯한 임원들의 수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히딩크를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4강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우리 그 서면 같은 데 보면은 그 이제 김대현 우리 교무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 최강현 선생님 아시죠? 네. 이 어른이 그때 초임으로 부겸으로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냥 앞장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참 우리 서로 잘 지내죠. 그래서 네. 뭐 우리 봉사활동 간다 그러면 자기 그냥 따라서 일주일로 뭐 그 가서 같이 생활도 하시고 네. 아주 적극적인 그런 적극적인 분이 계시고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도 제가 지금 그 뭐 학점을 유일하게 빵꾸 한 게 난 적이 있는데 내일 시험인데 예. 그것도 뭐라고 말이 많아요. 이 하면은 그럼 그거를 그 풀어내야 돼. 안 풀으면 그 뒤에가 안 나가니까. 네. 이 청년들이 그 아무 자기 자력이 없으면서 욕망은 최대로 많은 기간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더 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로 이해를 하기 어려워하고 이제 이해를 시키도록 만들고 네. 그래서 뭐 가끔 저녁에 만나면은 이제 막걸리도 먹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예. 한 몸이 돼야 돼. 네. 이게 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한 몸이 돼야 돼. 네. 그러면은 이게 굴러가요. 우리가 그
그 초창기에 그 연합회에 모인 사람이 그 200명 정도 모이고 대의원만 모이면 30명입니다. 네. 그거는 뭐 꼭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같이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고 다 네. 하는데 네. 뭐 요 총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많이 지도를 해주셨고 총부에 뭐 또 청년 훈련도 많았고 그랬죠. 예, 당시에. 여기 청년 훈련은 다음 사진을 보면 우리 뭐 대전역에 네. 부산서 총부 가려고 하면은 아침 6시 10분 12열차 네. 그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저 대전역에 오면은 한 네. 2시 3시나 돼요. 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출발을 했는데도. 예. 그래서 가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네. 이제 익산에 가는 이제 버스를 타면은 거기서 대전에서 버스를 타요. 예. 딱 그때 매도 그 수단이 그밖에 없었고 그렇죠.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택시 타 행편도 못 되고. 근데 거기 가면은 네. 딱 들어서면은 5시 저녁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갔거든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 이제 한 가지 참 그 멋있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가 부산에서 한 40~50명 가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같은 단에 있는 사람이 한두류가 안 돼요. 그 접수를 한과 동시에 싹 다 흩어지죠. 예, 흩어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가 좋냐면은 이제 우리도 전국구가 되는 거예요. 네. 뭐 이탄도 좋고 서울도 좋고 광주도 좋고 전국의 청년들과 같이 또 만나는 거죠. 그거 참 잘해 놓은 겁니다. 네. 의사소통이 불과 일주일 동안에 나중 만나면 헤어지 싫고 그다음에 다음에 내년에 만나면 네, 또 반갑고. 또 반갑고 그래서 그게 참 좋다. 네. 참 좋아요. 부산 청년회에서 만났지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면 전국 청년회가 서로 연대 있어서 아마 지금 제사님 활동에도 뭐 골고루 그때 만났던 분들과 지금도 그래 내가 그 청운회 하는데 보면은 네. 나는 그때 그분들이 그렇죠. 계시고 어떤데 보면은 그 교우님도 그때 계신 분들 계시고 네. 지금 이제 우리 총부에도 보면은 우리 청년회를 그 제일 아껴주신 어른들이 다 우리 교단에 중진으로 다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봐도 청년회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육성을 시켜야 됩니다. 네. 단 한 가지 청년은 소비성만 있지 생산성이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지원을 해줘야 그렇죠. 됩니다. 예. 그거만 네. 되면은 지금도 청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끼리 자력으로 하락하면은 이 행성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지금 예. 착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누구보다 그 청년에도 심경을 잘 알기 때문에. 예, 지금 그래 하려고 그거 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사업 이야기는 이제 또 예. 이제 2부에 또 구체적으로 다룰 것 같고요. 그 앞서 부산 청년의 연합회장 4대로 이제 청년연합회장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이제 보좌하고 이끌어오다가 정말 청년연합회장을 맡아서는 더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뭔가 교합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를 잠시 회상을 해보면서 그 당시 우리 제사님이 좀 가장 좀 뭔가 관심을 갖고 함께 했던 그런 어떤 지침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지금 그때만 해도 첫째 이제 그 모든 일을 하는데 나를 첫째 죽여야 되고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앞장설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선배들한테도 가도 내가 없어야 되고 동료들한테도 내가 없어야 되고 후배들도 내가 없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상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나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장기간 그 우리 창립자면서도 그 부회장을 하고 한 게 네. 왜 어른들이 오셔야 우리 활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청년회는 어떻게 하든 열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교무님의 관심이 절대적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한번 벗어나 보려고 우리가 청년회는 그 당시부터 자 연합회가 생활을 보장하는 우리가 어떤 사업체를 하나 만들자. 네. 그래서 사업체를 초량교당에 이제 보석상 하는 분 해가지고 이제 청년회에서 소개를 해가면은 10%
정도를 우리 청년 기금을 주시는 걸로 네. 그것까지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 각 교당에 또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홍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 하고 그 지금도 이제 나중에 그 하겠지만은 이 청년회를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네. 교도님들이 객출해 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 꼭 원하는 사람들이 자금을 만들어서 절대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예. 자금만 대주면은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원경의 관계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의 청년들을 좋은 청년들을 갖다 고용을 시켜서 예.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 청년회 하도록 만들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뒷바라지를 좀 해주고 예. 하면은 되지. 그냥 그 이론적으로 뭐 책에도 나오고 다 하지만은 청년회를 그거 뭐 다 압니다. 네. 하는데 우리같이 이제 무식한 사람은 이게 그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오로지 직장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돈을 벌어야 당장 됩니다. 지금 예. 취업의 문제가 예. 걸리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 줘야 합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그 당시에 네. 청년연합회를 하면서 그걸 구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도 청년들 이 대학생들 좋은 학생들 그 취업 시켜주고 그 청년을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인재를 양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 선발적인 희생이 없고는 네. 어떤 단체가 탄생한다는 건 그리 안 쉽습니다. 네. 물론 자생하면 좋지만 그게 그리 안 쉬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누구보다 그 청년회를 거쳐왔고 이끌어왔기 때문에 그 심경을 잘 알고 우리 인재 양성 어떤 교육과 뒷받침이 되어야 청년회도 발전한다는 것을 아시고 또 실행을 해오신 지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청년의 시절을 거쳐서 제사님이 지금은 원덕회 회장이시거든요. 네. 정말 원덕회 회원의 연대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청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뭐 그대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도 그때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막연하게 전부 청년이 해야 된다. 그거는 다 누구라도 책을 써도 맞고 이 사고를 해도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이제 제가 그 원덕회 이제 우리 지구장님, 도님하고 이제 그 이산 오선명 교무님하고 이제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뜻이 저는 부산에 가가지고 그 힘만 조금만 되면 옛날 그 모시던 분들 같이 함께 하던 그분들을 좀 모아야 됩니다. 옛 청년회. 예, 모아서 예. 오로지 다른 거 지금 우리가 이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자기 단체를 위한 단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산에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담은 한 달에 뭐 2만 원 내든지 3만 원 내든지 해서 회비를 걷어서 네. 놓고 옛날 이제 줄 내리 이제 청년들 불러 모아서 활동을 시키는 방법이고 안 되면 이제 우리가 앞장서 주기도 하고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장님하고 이제 이상 교무님이 우리 원덕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원덕회를 재창립을 했죠. 네. 그래서 모든 단체는 목표가 쭉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네. 그거 없으면은 옛날에 원덕회도 잘 하시고 다 잘했습니다. 했는데 왜 이름은 있고 실이 없느냐 하면은 모이가 차 한잔 먹고 대화하는 거는 그렇게 그 적극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원덕회는 이제 이 은혜 맛들을 갖다가 각 교당에 어떤 물품을 생산해가지고 네. 그 만들어가지고 각 교당에서 팔고 교당에도 이익을 보고 우리 원덕회도 이익금을 가져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그다음에 신협까지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 그게 다 고용되는 사람들은 유능한 청년들을 다 고용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 청년해라 이거. 네. 그럼 뒤에 돈은 우리가 대주겠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잡으면은 그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그 목표를 하고 네. 지금 우리 지구장님하고 이산 교무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네. 같이 동참을 해주시고, 그다음 요번에 마침 이제 인사가 계시는데 그 새로 오신 그 교무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좀 해주시고 계세요. 원더케는 이제 전 교도 회장님들 주로 이렇게 모임이라고 예, 이제 볼 수 교도 있는데, 회장단, 예, 회장단, 전직 교도 회장단, 네, 전현지. 네, 사실은 보면은 교당의 아픔이나 즐거움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회장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속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예. 분들이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회장을 갖다가 해본 사람이 그 사람은 활용을 해야 돼. 근데 네. 보통 보면 회장하고 나가면은 고문도 아니고 아무 할 일이 없어요. 괜히 좀 열심히 하다가 놓았기 때문에 예, 좀 그럴 수 있죠. 교당도 예.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아, 끝까지 품어서 품어 있어야 됩니다. 또 큰 역할 하실 예, 분들이니까. 예, 예. 예. 그 회비도 내고 이 교당 운영에 끝까지 참여해 주셔야 돼요. 네. 우리 현재 경남교구 진주 지구죠. 네, 원더케 회장이신데 정말 진주 지구는 원더케가 정말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사님의 힘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매월 그 모임을 하다가 조금 너무 뭐 가깝다 해서 3개월에 한 번씩을 하는데 지금 제가 2개월에 한 번으로 바꿀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한 번 참석을 안 하면은 6개월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이 사업을 교무님들도 도와주시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사업을 이제 실행을 해서 본격적으로 원불교의 목표를 그 달성. 원래 원부터 해도 마치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원덕에서 한 게 하고서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돼요. 네. 지구 야외를 한번 실시해 보니까 한 265명 정도 예. 교도 나오시죠. 네. 그다음에 우리 그 지구의 교리 대학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상당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우리 외부 인사를 모신 게 아니고 내나 교무님들이 예. 그 강사가 지구 되셔 내에서 가지고 활동하는 교무님들 그거 하시니까 예. 그건 뭐 됐고 비용도 크게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를 한번 지구 단위로 한번 해보니까 정확하게 333명이 나오셨어요. 예. 그럼 이 된다 해서 지금 요번에 대학 개교절 행사로 해서 지구 합통법회하고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네. 한 500명이 넘게 그 참석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구장님, 교구장님 모시고 이제 설법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각 교당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모임으로서 평가회를 한번 해보니까 교무님들도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교도들이 많이 모인 데 와서 보면은 네. 자기 교당에 법회 보는데 20, 30명인데 수백 명이 모여가 있으면 원불교는 자긍심을 가지게 그렇죠. 되거든요. 예. 그러면 원불교에 더 애정이 깊어지고, 네. 그러니까 자칫 생각을 잘 못하면 각 지구 교당 활동을 갖다 방해하는 식이 잘못되는데 이거는 같이 모아서 큰 걸 본으로 해서 네. 자기 집을 더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교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모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예.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자주 지구 합동 행사를 네. 하려고 예.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제가 교도님들 이렇게 또 설선수범에서 먼저 지구가 합력해서 교화 시너지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각 교당에서도 우리 교당만 보다가 여럿이 함께 하면서 합력도 되고, 아, 우리도 좀 저렇게 해나가야겠다는 어떤 그런 설레도 될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청년회는 어느 교당이든 정말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제사님이 늘 마음속 깊이 갖고 있을 텐데, 일부 마무리하면서 우리 제사님 정말 청년회가 우리 교단의 중심이 되고 어떻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청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언급을 해주시죠. 이제 저는 그 평소 때 그 생각이 이 각 교당의 교도회장님 정도 되는 분은 학생의 청년을 거친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위선에 새로 일반 교도님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들어오시 하는데 사람이 무슨 일이든 급한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생기면은 저는 무조건 무슨 나쁜 일이 생기면 교무편입니다. 교단을 짓게 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그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래도 교당 밥을 오래 먹은 사람은 반드시 교당 편으로 갑니다. 그래하고 이제 청년이 있어야 지금 제가 옛날 김강인 교무님 모시고 초량교당에 이제 전임을 하시는데 모시고 갔어요. 네. 가니까 그 당시에 초량이 제일 교도도 많고 활발한 교당입니다. 가니까는 노인밖에 안 계세요. 그만 보지 말아요. 왜 청년이 있어야 되는가? 청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돼야 되고, 딱 끝쳐버리니까 그때 계시던 분이 그대로만 늙어져가지고 그냥 교당이 다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상당한 교당이 양로원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 제가 이를 실천하고 이 세상을 떠나지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도 절대적으로 청년에는 어떤 방식이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절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속된 미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장을 서지 않으면 이게 되게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게 꿈이 이루어지면은 저도 이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가 되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자꾸 이제 세월이 가니까 제가 농담을 한 게 농담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떤 꿈으로 지금까지 왔냐면 한 10년 전부터 몇 명을 모으고 초청 법사님은 누구고 장소는 부산 코모도 호텔이고 제 장소까지 장소까지다. 그래서 단체를 만들자. 그래서 한 1,000만 원만 제가 투자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당일 비용만. 왜냐하면 제가 하자하면서 너 돈 내달라고 갈 수 없고 내가 할 테니까 봅시다.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처음. 그래 되면은 한번 굴러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이제 참 마침 요즘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까 그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는지 싶습니다. 정말 꿈을 꾸고 그 꿈이 올바르고 정당한 거고 공익을 위한 거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제사님을 비롯해서 이 학생 청년회를 거쳐간 많은 신신 깊은 우리 제가 교도님들이 마음이 모여지고 출가가 또 합력을 해서 우리 청년의 발전을 위한 그런 큰 일이 잘 진행되길 바라고요. 우리 제사님과의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서 다음 시간에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님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진주교당의 제산 이재원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제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